네, 안녕하세요. 이즈닛의 뷰티 이미지 메이킹 스터디를 맡은 박현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스터디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뷰티 이미지 스터디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회차마다 과제들이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7일 후에는 분명히 또 어떤 이미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번에 스터디의 제목이 이렇게 잡혔어요. 예, 훈녀되는 뷰티 이미지 스터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꾸민다는 것 자체가 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뷰티와 패션 하나만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예뻐질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또 강의 외에도 이런 동영상 강의 외에도 텍스트로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니까, 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하루하루 밀리지 마시고 같이 과제 해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고, 저는 모집하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소개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퍼스널 밸류 연구소에 이제 대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보이스 스피치 같은 개인의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에 강의, 그리고 코칭, 또 컨설턴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송국에서 리포터, MC, 아나운서 일을 한 6년 조금 넘게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에 관련된 것들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스터디의 목적은 아무래도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좀 자신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자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그 전에 더 먼저 갖고 될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네, 예쁜 소녀가 자기를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안아주고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워낙에 주변의 것들과 많이 비교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 자꾸 낮아지고, 그럴수록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예전에 할 때요, 그런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 신청을 막 하시면 예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며주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선구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걸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당시에 저보다 훨씬 어린 분이었어요.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결혼을 되게 일찍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아이가 셋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연년차로 많이 낳다 보니까 살이 갑자기 막 쪄서 너무 계속해서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남편과도 점점 멀어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눈물의 장문의 편지를 한 10장을 보내셨더라고요, 방송국 쪽으로. 그래서 신청이 되셔서 그분을 선택하게 됐는데, 정말 전문가들이 딱 붙어서 꾸며주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확 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남편도 기뻐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온 식구가 정말 얼싸안고 막 울면서 좋아서, 그리고 이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방송 후에 정말 1년 만에 길에서 아주 우연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땠냐면, 그때 분명히 아름답게 달라져서 나가셨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전에, 바뀌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계신 거예요.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에 목 늘어난 티셔츠에 아이들과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기가 변한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고 돌아가셨으면 분명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텐데 왜 저렇게 다시 돌아갔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만 바뀐 이미지가 유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겉의 이미지를 다 바꾸신 다음에 내 스스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의 연습을 자꾸 하시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방법들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뷰티 이미지 메이킹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네. 송혜교 씨죠.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이번 스터디는 조금 특이하게
전체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뷰티, 패션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팁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름다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킨 로션 크림, 네, 많은 여성들이 이제 주로 많이 바르는 기초 화장품들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들의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걸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스킨하고 로션하고 크림을 바르는 이유. 네, 맞아요. 뭐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피부에 조금 이렇게 촉촉해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모르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보습이라고 하면 내가 로션이나 로션까지만 발랐을 때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면 뭔가 더 발라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꾸 얼굴에는 뭔가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피부는요, 흡수하는데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선에서 굉장히 건조하면 그걸 뛰어넘고 그 뒷단계부터 발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 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발랐을 때 촉촉해지는 느낌, 그리고 건조하지 않은 느낌이 있을 때 멈추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로션까지 바르고 너무 건조해 라고 하시면 로션은 빼고 크림을 바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로션과 크림은 제형이 달라요. 성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형은 뭐냐면 그 제품이 묵냐, 좀 되직하냐, 그런 걸 제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형이 차이기 때문에 굳이 로션 다음에 꼭 크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조해지지 않는 단계까지 바르시는 게 이 기초 화장품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마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셨거나 아니면 기초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너를 좀 바르셔야 되는데, 토너는 뭐냐면 스킨하고 좀 달라요. 토너는 얼굴에 남아져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아니면 노폐물을 닦아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화장솜에 토너를 충분히 묻히시고 안에서 밖으로 닦아주는 느낌으로 닦아내신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다음에 스킨, 그 다음에 이제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순으로 발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 화장솜을 쓰실 때 너무 화장솜이 나한테 좀 내가 피부가 민감해서 화장솜을 쓸 때마다 조금 붉은 느낌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화장솜을 계속 쓰니 얼굴에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유 없이 자꾸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라고 하시면 그게 하나의 화장솜이 또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화장솜이 천연 코튼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내 피부와는 다른 그런 제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를 바르시고 그다음에 스킨을 톡톡톡 두들겨주시 바르신 다음에 아이크림은 꼭 바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20대 초반인데요, 10대인데요 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요? 주름은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게 제일 맞는 방법입니다. 생긴 다음에는 없애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생기기 전에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10대나 20대 초반에 우리 아직 그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용돈으로 생활하시는데 비싼 제품 사실 수가 없잖아요. 괜찮아요. 저렴한 거 사셔가지고 듬뿍 바르세요. 그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 발라주신 다음에 에센스, 그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시는데, 에센스만 발라도 나는 굉장히 촉촉해, 더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 라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근데 간혹 그 건성이신 분들은 여기 넘어서 로션 크림을 다 바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에 들어가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션 넘기시고 크림을 마무리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영양크림까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각 단계별로 피부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 화장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메이크업으로 그 기본적인 걸 가리려고 해도 기본적인 피부의 건강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도 깨끗해 보이지가 않고, 메이크업의 제일 중요한 거는 깨끗한 피부 표현이고 색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렇게 기초 화장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래서 메이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자외선 차단제. 보통 선크림, 뭐 선로션, 뭐 아니면 선스프레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핵심이 뭐냐? 바로 SPF와 PA예요. 이 지수를 알고 있을 때 선택을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SPF는 뭐냐면 태양에는요 자외선 A하고 자외선 B가 있어요. 그러면 자외선 A 중에 B 중에 하나만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두 개를 다 차단해야 되는데 SPF가 자외선 이제 B를 차단해주고 PA가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데 SPF와 PA는 조금 더 달라요.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면 SP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선크림 같은 걸 보면 뒤에 설명에 뭐 SPF 30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SPF 1이요 15분 동안 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차단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30을 하면 몇이 나오죠? 예, 수학이에요. 예, 450이 나오죠. 그러면은 450분 동안 내 피부를 태양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SPF 50을 바르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루 종일 안 바르시죠. 그런데 이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건 자주 발라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얼굴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땀샘.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피지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물이 땀 같은 게 나와서 물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선크림이 계속 얼굴에 남아있질 않아요. 지워지게 되는데 나는 SPF 50이야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너무 그것만 바르고 오래 유지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게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크림을 발라도 바른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발라주는 게 좋은데 언제마다 한 번씩이 좋으냐? 최소 2-3시간에 한 번씩은 발라주시는 것이 정말 선크림의 효과를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아까 그 15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람이 태양빛에 딱 서게 되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15분이 지나면서 붉은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김이나 홍반이나 뭐 그런 잡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5분부터는 유지를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라는 말이 나왔고요. 어찌되었건 숫자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그럼 PA는 뭐냐? PA는 자외선 A를 차단시켜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PA 플러스 하나, PA 플러스 2개, 3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율이 높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제품은 SPF가 적당한 숫자 그리고 PA가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